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대학이 위기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수도권 대학으로 지원자가 몰리면서 지역대학은 신입생 모집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혁신적인 지역대학을 집중 지원하는 글로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글로컬 사업은 지역대학의 위기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시시각각에서는 지역대학의 위기를 진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종복 사단법인 대학정책연구소 이사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최임수 권양대 부총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유진영 충남고등교육 정책 담당관 산학협력팀장 함께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의 위기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2021년인데요. 대학 입학 연령 인구가 입학 정원에 미달하면서 모집 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대학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학령 인구 감소가 지역대학에 어떤 과제가 되고 있는지 이종복 이사장님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출생아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작년도 출생아 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24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요. 대학 정원은 전통적으로 한 50만 명대를 유지해 왔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해서 작년에 39만, 올해 34만 이렇게 줄었는데도 지금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2023년에 4만 명 미달이 됐고요. 24년에 약 8만 명 못 채웠습니다. 이게 계속될 현상이고 앞으로 20년 정도 지나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때 가면은 이제 학령 인구랄까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원이 약 16만 내지 18만 정도로 줄어드는 걸로 이미 통계상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현재 대학 정원 중에 수도권 대학과 지방 대학의 국립 거점 대학 정도의 정원만 해도 26만 명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고등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대학과 지방의 국립대학, 우수한 국립대학 정도에 들어가면 나머지 대학에는 대학생이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이걸 과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거 뭐 누구도 풀 수 없는 그런 문제고요. 이걸 시장 경제 원리에 그냥 맡겨서 모집 못하는 학교는 그냥 없어지고 모집되는 학교만 살아남을 것이냐. 그런 정책을 국가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국가적 차원에서 좀 더 신경을 써서 이거를 인위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방법을 써야 될지 이것은 정말 중대한 결정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학령 인구 감소에 더해서요. 수도권 중심주의로 인해서 수도권 대학에 지원자가 몰리면서 지역대학의 위기는 가중되고 있는데 최임수 부총장님,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떤 문제점들을 느끼고 계시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역대학의 부총장으로서 여러 가지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학생 모집의 어려움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가장 먼저 대학에 봉착하는 문제는 입시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많은 학과를 가지고 있을수록 이제 그런 현상은 두드러지게 되는데요. 학생이 지원을 하지 않게 되면 결국은 충원이 안 되게 되고 충원이 안 되게 되면 이것은 대학의 재정적인 문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대학들이 입학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요. 물리적으로 봤을 때 학령 인구가 감소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노력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사 구조 개편입니다. 학생이 대학을 찾아주지를 않습니다. 전에야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대학이 말 그 자체로 선발을 했습니다. 지금은 선발을 떠나서 모집 자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학과에 학생이 없으니까 학과든지 그 전공이든지 인원을 갖다가 줄이든지 폐과를 해야만 하는 그런 불가피한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세 번째로 지역사회 연계 약화 부분입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목격하는 것이 수도권 쏠림 현상입니다. 학생들은 수도권을 향해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지역에서는 그 학생들을 유치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 가지 우리가 방법을 동원해서 학생들을 갖다가 지역 대학으로 유치를 하려고 해도
선택은 결국은 학생이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생이 수도권으로 몰리게 되면은 결국은 인재 유출이 발생하고 그러면 그만큼 지역 사회는 일종의 공동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역 사회하고 대학하고 밀접한 유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왜? 학생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또 대학과 지자체가 어떠한 시도를 하는데요. 학생 자체가 없게 되면은 결국은 미래를 떠나서 현재 당장 그러한 지역과 대학이 그러한 연계성 부분에서 많은 한계점이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부총장님께서 학생 모집의 어려움으로부터 비롯해서 대학 재정의 위기, 학사 구조 조정의 문제, 이것이 지역사회 문제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평가를 해주셨는데 육동규 교수님, 이 지역 거점 대학도 이 위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과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립대학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죠. 이제 앞서 두 분 다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그 우리 지역 대학의 위기는 대학 위기뿐만 아니라 지역의 위기로 이어지고 결국은 국가의 위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 국가가 안고 있는 저는 3대 위기는 처음이 저출산 문제죠. 거기에서 이제 학령 연구가 떨어지게 되고 35년 만에 학령 인구가 절반으로 떨어졌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최초로 체험하게 된 게 2021년입니다. 학령이 반 떨어지고 또 수능 지원자가 그 대학 입학 정원보다 모자라게 되고 3만 명이나 모자라게 되고 또 수능 지원자도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했죠. 이제 그런 그 문제가 이제 우리 국가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입니다. 지금 이거는 뭐 교육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지금 수도권에 다 그 흡수되는 그런 그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도 지금 수도권에 전체 대학의 현지가 한 428개가 되는데요. 지금 올해죠. 그러니까 올해 2024년에 그 학생 충원율 70%가 안 되는 대학이 비수도권의 30%, 3분의 1입니다. 이 정도로 비수도권의 대학은 이제 충원을 못 시키고 있는 현상이 일반화되고 있는 거죠. 뭐 국립대학 형편은 조금 낫다고 합니다만 이거는 뭐 이제 시간적인 문제고요. 결국은 국립대학, 거점대학도 이러한 여러 가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예외일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차츰 무너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현실적으로도 지금 각 국립대학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제가 몸담았던 우리 충남대학만 하더라도 지역 거점대학으로서의 확고한 입지를 구축을 못했기 때문에 학생 모집뿐만 아니라 그 대학 교육의 부실화 내지는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다 이제 전반적인 우리 충청권 내부 대학에도 이제 하향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충원이라는 절대절명의 문제도 문제지만은 결국은 대학 교육의 질이 떨어지고 대학 교육 자체가 부실화되는 그러한 현상은 결국 우리 지역 입학생들이 외면하게 되고 결국은 연쇄적으로 지역 거점 대학이 무너지면은 또 지역의 사립 대학이 다시 붕괴되고 이렇게 해서 그 폐교 위기를 겪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너무 이제 발등에 불같이 이제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거를 최초로 우리가 실감한 게 2021년이고 뭐 올해도 뭐 조금 나아진다고 하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수시 뭐 응모율은 높다고 하지만은 최종 등록률이 어떻게 되느냐를 또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쉽지 않은 현상으로 보여집니다. 자, 인구 감소에 수반되는 지역 대학의 위기에 대해서 세 분의 말씀 들으셨습니다. 자, 윤영 팀장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이 지역 대학의 위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앞서 말씀 주셨다시피 지역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저희 충남도에는 29개 대학이 소재하고 있어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두 번째로 대학이 많은 지역인데요. 그만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곳이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고등교육 정책이라는 것이 주로 국가 중심으로 집행이 되었기 때문에 지자체와 대학이 그렇게 높은 수준에서 협력할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만 내년부터는 라이즈 체계가 본격 시행돼서 지역 현안 해결에 지자체와 대학이 본격적으로 공동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입니다. 우리 도는 지역 소멸이라는 위기의식 속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역 소멸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지역대학의 위기에 접근하고 있다라고 하는 팀장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얼마 전 2025년 수시 입시가 있었습니다. 자, 마감 결과 작년보다 대전, 충남 지역의 대학 수시 모집 경쟁률에 조금 좋은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종복 이사장님 어떤 결과인지 먼저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역 대학들도 올해 수시 모집에서 약간 그 경쟁률이 올라갔어요. 그 올라간 것을 단순히 수치적으로 올라갔으니까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이 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경쟁률이 올라간 것은 현재 고3 학생들이 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39만 명대에서 올해 41만 명대로 약 13,000명 정도 늘어났어요. 그 현상이 있고 그다음에 역대 2001년부터 지금까지 10몇 년 동안 중에서 재수생, 그 졸업생이 수시에 응시한 숫자가 유례 없이 늘어났어요. 굉장히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이제 검정고시를 통한 그 수능 응시자들도 약 2만 명 정도 늘어났고 그래서 올해 수능 입시 지원자 수나 아니면 수시 지원자 현황을 잘 살펴보면 늘어난 이유를 어느 정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고3 수험생이 조금 늘어난 것, 그 다음에 이제 수도권 상위권 대학에서 늘어난 것은 그 의대 증원 현상으로 인해서 의대 쏠림 현상을 인식하고 학생들이 그 의대는 비록 못 가더라도 의대생들이 가든 그동안에 의대 갈 학생들이 가든 이공계 대학에 우수한 대학에 갈 수 있다 이런 희망이 있고 또 실제 현장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그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올 들어 특히 1학년 학생을 상담하면 30명 중에 10% 이상 적어도 3명 내지 5명 정도가 자기 전공에 안 맞는다. 자기가 가고 싶었던 학교가 아니다. 이런 이유를 대면서 반수 내지는 학교를 옮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유례 없이 눈에 띄고 있어요. 작년까지는 그런 현상이 별로 없었어요.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는 것이고 그런 현상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 대학에서 이제 정원도 약간 줄인 그런 영향도 있죠. 그런 것 때문에 올라가기도 했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저희 대학도 이제 작년에는 평균 4.42대 1 이 정도였는데 올해는 5.38대 1 이렇게 올라갔어요. 네. 그리고 작년에는 2대 1 이하인 학과들이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그것도 한 5개 정도로 줄어들었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올라갔지만 결국은 아까 밖에서도 잠시 나눴지만 이게 그 등록률과 연동이 되어야지 등록률에 가서 마지막에 보면은 이게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고 지금 6군데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그중에 어디를 택할 것이냐. 이 충청권 학생들이 전부 다 충청권에 있는 대학만 지원하고 그중에서 골라가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부터 연차적으로 두세 개씩 써오기 때문에 전에 갈 수 없었던 이런 보다 좀 네임밸류가 높은 대학으로 옮겨가려는 이런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끝까지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학령 인구 감소 속에서 수시 경쟁률, 특히 비수도권 지역 대학의 수시 경쟁률이 소폭 상승한 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 우리 육동일 교수님께 종합적인 평가를 부탁드려야 되는데요. 이것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경쟁률은요. 수도권 대학의 평균 경쟁률이 18.7대 1. 이제 지역 대학 같은 경우는 5.99대 1입니다. 이 격차가 3배 이상 나고요. 특히 2021년도에 그 격차가 9.91대 1이었는데 2023년도에는 11.5대 1, 2024에는 12.26대 1 계속 확장되고 있습니다. 네. 자, 수시 경쟁률 숫자에 담긴 의미 무엇일지 육동일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이제 격차는 점점 벌어지는 상황이고요. 다행히 이번에는 수시 경쟁률이 높아졌다는 거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봅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수능 지원자들이 좀 늘어났고요. 또 대학을 가야 된다는 그 대학 이 요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대학들이 상당히 눈물겨운 준비를 많이 했죠.
뭐 고등학교로 찾아가서 입시 설명을 한다든지 학부모들을 초청을 한다든지 또 뭐 여러 가지 그 특강을 한다든지 전공 체험을 시킨다든지 이런 노력도 이제 그동안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수시 지금 전형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여러 형태로 했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이제 중복 지원을 하죠. 그러니까 보통 6군데를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평균 6대 1이 안 되면 미달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이제 좀 다양화된 거. 그다음에 정보의 접근성도 상당히 높아졌고요. 이렇게 수능생들이. 그리고 또 결정적인 거는 이제 이 수험생들의 기대 심리, 이를테면 최저 학력 등급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의대 지원도 늘어나게 됐고요. 또 그동안에 미달 위험성이 있는 학과들의 대폭 지원하는 경향도 나타났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교대 지원율도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교권도 추락하고 학력 인구도 낮아진다고 해서 그 교사들의 미래도 보장되지 않은 상황인데 교대 수시 경쟁률은 높아졌어요. 그거는 단순히 합격선이 낮아질 거다 이런 기대 심리가 작용해서 또 의대 증원이 높아졌는데 그 약대도 지원율이 높아졌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낮아질 걸로 봤지만은 이제 합격선을 따져서 기대 심리가 높아짐으로써 지원율이 높아진.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일시적인 문제지 무슨 뭐 비수도권 대학들이 뭐 질이 높아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졌다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수시의 경쟁률이 높아졌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의대 정원도 늘어나게 됐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수요 욕구가 다소 이제 그 확대된 측면에서 빚어진 결과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할 만큼의 그런 결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 문제가 점점 심화된다면 결국은 우리 대학이 전부 서열화돼 있기 때문에 중복 합격자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수도권부터 채우고 그다음 순위로 이제 연쇄적으로 내려가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지방 대학은 이제 그 위기적인 상황을 돌파하기가 대단히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역 대학의 위기가 인구뿐만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정책적인 과제까지 아주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 주셨는데요. 이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는 이 지역 대학의 혁신을 지원하는 글로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유진영 팀장님, 글로컬 사업이 어떤 내용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글로컬 대학 30 사업은 교육부 소관 공모 사업인데요. 담대한 혁신을 통해서 지역 산업 특화 분야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고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선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30개의 교를 선정하게 되고요. 교당 1천억 원을 지원하게 되는 초대형 프로젝트입니다. 대학은 지역 산업 구조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나아가 취업을 시키고 나아가서 더 정주하게 하여 대학과 지역이 동반 성장하게끔 하는 목적을 가진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야말로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지역 대학을 육성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작년 10개 대학, 올해 10개 대학 또는 사업 단위 선정이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건영대와 보건대가 대전 보건대학이 선정이 됐습니다. 자, 최임수 부총장님께서 그동안 어떻게 준비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진 글로컬 사업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양대학교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국방산업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관련 학과가 많고 인프라가 돼 있고 교수진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산업으로 가자. 더 중요한 것은 올해 1월 26일 날 논산 국방 국가산단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결국은 토지 보상하고요. 공사를 하면 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국방 국가산단이 승인이 되니까 그게 바로 전환점이 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지산학연이 함께 국방산업의 생태계를 우리가 구축을 하고 그것의 역할을 건양대학교가 해보자. 지역이 어렵습니다. 그러면 누가 나서야 될까요? 역량 있는 곳이 먼저 나서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갖다가 대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대학 총장님이 직접 그러셨습니다. 전국에 200개 이상의 4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최소 한 개쯤은 우리나라 국방산업의 미래를 책임져야 되지 않겠느냐.
충남도의 정책, 논산시, 계룡시의 정책이 바로 국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실행계획서에, 혁신계획서에 담자. 그래서 혁신기획서가 만들어지고 5페이지짜리입니다. 네. 그거 만들어졌고 예비 지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4월 16일 날 예비 지정이 됐기 때문에 7월 26일 날 실행계획서 150페이지 낼 때까지 저희가 30명이 집필을 했습니다. 그렇네요. 충남뿐만 아니라 대전, 세종에 집중되어 있는 국방산업에 기반해서 건양대학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K국방이라는 화두로 글로컬 사업을 진행하셨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화두는 민간군 산하견의 종합적인 협력 플랜이다. 그것을 대학이 주도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유진영 팀장님, 그러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이 건양대 글로컬 사업 주관 기관인 우리 건양대가 주관하는 이 사업에 어떻게 지원하고 협력하실 계획입니까? 지난해에는 저희가 예비 지정 단계까지는 갔지만 아직 본 지정 받지는 못했습니다. 올해는 작년을 반면 교사 삼아서 준비 단계에서 더욱 충실히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지산학연 TF를 통해서 계획서 작성에 좀 공을 들였고요. 대면 평가 때부터 저기 계신 부총장님과 수시로 만나면서 예상실에 준비를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만 150억 원이라는 과감한 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성과의 주요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건양대학이 소재하고 있는 논산, 계룡은 국방산업 특화 도시입니다. 관련하여 국비 1천억 원이 지원되게 되겠고요. 그 간접비까지 포함하면 4,160억 원이 투자가 되는데 국방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국방관력 기업 유치 등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역에 기반한 교육 그리고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 이 구심점으로서 글로컬 대학에 지정된 건양대학교의 역할을 기획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육동일 교수님, 이 거점 국립대학인 충남대는 이번에 아무튼 선정되지 못했는데요. 거점대학으로서 국립 거점대학의 역할은 무엇일지 또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건양대 부총장님은 사전에 약속한 표정 관리가 안 될 만큼 싱글벙글 아주 예, 자랑을 많이 하시는데 우리 충남대를 비롯한 나머지 대학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특히 충남대는 뭐 후폭풍이 있을 거 아니냐 하는데 저는 제가 몸담았던 충남대의 좀 애정어린 비판 차원에서 후폭풍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지 않느냐 이런 느낌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지금 위기로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위기가 진짜 위기의 문제는 위기를 위기로 못 느끼는 게 큰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충남대학은 그전부터 위기가 축적되어 왔는데 이번에 그게 표출됐음에도 위기로 인식을 안 하고 있고 또 학내 구성원을 비롯한 지역사회와 소통, 공감을 못하고 있고 또 이 위기를 과연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하는 점에서 제가 의구심을 갖습니다. 우리 충남대학이 위기가 시작된 것은 IMF 시작과 함께 1990년대에 찾아왔는데 그때 IMF 때 대단히 호기를 맞았습니다. 우리 지역대학이. 왜냐하면은 수도권에 갈 수 있는 대학 우수 인재들이 우리 지역대학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때 우수한 학생들이 우리 지역대학, 우리 충남대를 통해서 굉장히 좋은 데 취업도 하고 각종 고시시험도 합격을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을 잘 관리해서 대학을 발전시키는 데 소홀히 한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의 기회이자 위기는 지방자치 시대가 1995년에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거점 국립대학, 우리 충남대학은 준비가 좀 소홀했어요. 이를테면은 경북대학은 이제 앞으로 지방자치 시대에 행정구역이 개편이 되면서 광역시와 도가 나뉘어지는 상황 속에서 대구에 있는 경북대학은 상주대하고 통합을 하고 또 전남대학은 여수대하고 통합을 했고요. 또 부산대학은 밀양대하고 통합을 해서 그 각각 나누어지는 기존의 시장을 묶어놨습니다. 근데 오직 충남대만 이 충남하고 대전시장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대전으로 이렇게 축소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충남대의 뿌리는 충남이거든요.
보통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충남대와 붕어빵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붕어빵에 붕어가 없듯이 충남대학에 충남이 없다. 충남을 잃게 되면 충남대학이 자리 잡을 수 있는 근거가 이제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정도로 제가 심각한 얘기를 해서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충남대학이 대비를 못했다는 거. 세 번째는 공통적인 문제인데요. 우리 대전이 교통도시지 않습니까? 대전역에 전국의 사람들이 제일 모이기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6년에 지하철이 건설이 됐죠. 1호선이. 근데 1호선 건설의 역을 한번 보세요. 대학 앞에 정차하는 역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대전 소재 대학의 경쟁력을 낮추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봅니다. 지금은 지하철역이 있어야 전국에서 모이고 뭐 각종 국내외 행사도 할 수 있고 수험생들도 우리 대전의 대학에 올 수 있어요. 근데 공교롭게 한 군데도 대전에 지하철역이 통과하는 역이 없습니다. 우리 지역대학 앞에. 그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충남대학이 먼저 앞서가야 뒤따라서 우리 지역의 사립대학이라든지 전문대학이 같이 동반 발전할 수가 있는데 우리 충남대학이 이렇게 주춤거리면서 여러 가지 경쟁력도 잃게 되고 또 그 교육적인 여러 국내외적인 질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충남대학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보다 더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뭐 내년에 있을 또 뭐 그로컬 대학이든지 앞으로의 여러 가지 문제에 적극 대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역 거점 대학의 과제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글로컬 사업이 사업 목표라든가 예산 규모를 볼 때 지역 대학이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미선정된 대학과의 역차별 문제 그리고 혁신 모델을 선택과 집중해서 지원하는 게 지역 경제 기반이 아니라 교육 기반에 어떤 또 영향을 미칠 때에서는 쟁점이 있는데요. 이 소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글로컬 대학은 30개 대학에 연간 200억씩 5년 동안 1,000억을 내준다는 거예요. 연차적으로 10개 대학씩 3년간 선발을 하고 현재 2차 선발까지 해서 20개가 선정이 됐죠. 자, 1,000억이라는 돈 참 우리 소시민이 생각할 때는 굉장한 큰 돈이죠. 근데 대학을 운영하는데 1,000억은 또 과연 어느 정도 임팩트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또 뭐 그게 한 액수가 아니에요. 이를테면 뭐 충남대학교 예산이 제가 알기로 거의 1년에 3천억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저 포항에 있는 그 포스텍 이런 데 2천억에서 2,500억 정도 1년 예산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대학의 1년 예산도 안 되는 걸로 지방대학이 그동안 굉장히 어렵던 지방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되라 이렇게 주문하는 건데 이게 과연 가능하다는 건지 그 이름부터가 굉장히 난센스고요. 글로벌한 대학을 로컬 대학이 글로벌 대학으로 1,000억 가지고 도약한다. 이건 뭐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동안 이제 그 선정 과정을 보면 그 정답이 없는 시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표가 있고 정해진 목표를 향해서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스스로 경쟁해서 남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건양대학교 이외의 충청권 대학들은 아주 굉장히 그 실망에 처했습니다. 이 그래픽 한번 잠깐 보시겠어요? 지금까지 선정된 20개 대학을 그 권역별로 분류해봤어요. 그랬더니 강원권이 2개 대학, 강원권이 17개 대학이 있는데 2개 대학이 선정이 됐고요. 이거 단순 대학 숫자의 퍼센테이지만 갖고 보더라도 강원권은 11%, 충청권은 5.7%, 경남권 8.3%, 경북권은 13%입니다. 경남 경북을 합하면 21.3%를 영남권이 싹쓸이 해간 겁니다. 호남권 9.2%예요. 이게 지방 균형 발전이라는 말도 이게 이미 뭐 전 정권에서 쓰던 말이라서 그런지 이미 다 물 건너간 얘기가 되고 전혀 고려되지 않고 이런 안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 30개 대학을 선정했다는 의미를 저는 처음에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아까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2040년경이면 수도권 소재 대학하고 지방의 거점 국립대학 하나 정도밖에 살아남을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것을 뒷받침 시그널을 주는 거죠. 30개 대학, 지방의 30개 대학 정도만 살리고
나머지는 뭐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 살아남든 뭐 없어지든 그런 선택의 문제다 이런 것이고요. 수도권 대학에 대해서는 전혀 손댈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손댈 엄두를 못 내고 지금 아까 초대에 나왔던 그 입학 정원 문제는 이것은 뭐 대학이 노력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물론 노력하고 굉장히 열심히 하는 대학이 일부 조금 나아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구조적으로 이것은 해결이 불가능하고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줄이지 않고서는 이거는 해결이 안 된다. 그러니까 전국 모든 대학을 예를 들면 10% 줄이고 10% 줄어드는 데 대한 그 등록금 수익의 부족분을 보상한다든지 이런 정책적인 차원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최윤수 부총장님 말씀을 이어서 이제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최윤수 부총장 아까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노고 말씀이셨는데 지금 우리 두 분께서 말씀하신 과제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건양대학교는 논산과 계룡, 충남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글로컬 사업 목표 어떤 목표를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말씀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양대학교가 본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실행을 해야 합니다. 실행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150페이지짜리 실행 계획서를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계획서에 담은 대로 우리 건양대학교, 충남도, 논산시, 계룡시 및 각종 혁신 주체와 함께 이 부분을 구체화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추진단입니다. 글로컬 대학 사업 추진단인데요. 이 추진단의 조직을 최대한 빨리 확정을 하고 그리고 운영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직, 예산, 인력, 규정, 성과 관리 등 전반적으로 촘촘하게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초기에 잘 준비해야만 계획대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건양대학교는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펴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글로컬 사업 못지않게 지역 대학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제 소위 라이즈 사업이라고 불리는 이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뭐 가장 중심적인 목표는 대학 운용 또 관리와 관련된 책임을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종복 이사장님. 네. 자, 그 예산이 무려 2조 원 규모로 편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라이즈 사업이 지역 대학 정책에 또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대학의 위기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시는지요? 이게 2조 원을 갑자기 대주는 것처럼 생각하면 굉장한 돈으로 생각하는데 이거를 잘 뒤집어 보면 그렇게 2조 원이 갑자기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 대학 지원 사업이 4가지 유형을 운영하고 있던 것이 있었는데 RIS라고 하죠. 지역 혁신 사업, 그다음에 링크 3.0, 산학 협력 선도 사업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하이브, 대학 성인 전담 평생 학습 교육 비용, 그다음에 대학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 이렇게 4가지 사업에 1조 2천억이 늘 지원되고 있던 돈이에요. 이거를 통합해서 여기에다가 8천억 추가해서 2조 원 만드는 것이고요. 아까 글로컬 사업은 중앙에서 선발하고 지역 대학이 세계적인 대학이 되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라이즈 사업은 중앙에서 그동안 이거 관리하던 이 돈을 지역 지자체에 줄 테니까 지자체가 거기에 매칭 펀드를 조금 투자해서 그 지역에 있는 대학과 협의해서 대학을 지원하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대학은 중앙교육부에서 통화를 했었는데 재정 지원 사업을 이거를 지방자치단체에게 권한을 이양하는 거예요. 근데 이양이 단순히 좋게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동안 국가 통제를 받던 대학이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 통제를 받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방자치단체 장은 갑이 되고 대학은 을이 되는 이런 환경의 변화가 오는 것이고 2조 원 뭐 굉장한 돈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근데 국가에서 쓰는 다른 예산을 생각하면요. 이 2조 원은 정말 무슨 코 묻은 돈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면 그동안 그 저출산 때문에 지금 문제인데 저출산 극복을 위한 예산을 16년 동안 280조를 썼답니다. 근데 출산율이 증가했나요?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뭐 아무리 돈을 퍼부어도 1년에 17조 5천억씩을 썼는데도 출산율 향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대학에
지방에 2조 원 나눠주고 이거 각자 지방에 있는 대학들 살려라, 키워라.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좀 갑자기 이런 네. 정책 내놓지 말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정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육동일 교수님, 대학 교육 정책 권한이 지방 정부로 이관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 같이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재정적인 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 말하자면 교육부의 예산, 뭐 제도 개선, 산학 협력을 해왔던 기존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을 해서 지자체가 중심이 돼서 지역 혁신 생태계를 다시 만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지역 정주영 인재를 육성하자는 좋은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교육부의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는 형태거든요. 이제 예산, 재정, 뭐 행정. 그런데 과연 지자체가 그걸 감당할 만한 역량이 있느냐. 지금 우리 지자체는 그로컬 사업 해야죠. 라이스 사업 해야죠. 또 앞으로 교육발전 특구 문제도 다뤄야죠. 이런 것들이 물론 뭐 여기 우리 산학협력 팀도 나오고 대전은 뭐 대학 정책 전략국도 만들곤 했습니다만 거기에 인력이나 더 나아가서 전문성이나 그리고 기존에 해왔던 교육부와는 다른 차원에서의 정책을 과연 내놓을 수 있겠느냐 하는 점에서 저는 아직도 좀 의구심이 들고요. 네. 두 번째는 이 그로컬 사업이 물론 취지가 좋아서 우리 건양대는 새로운 뭐 희망과 이제 비전을 갖게 됐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줄 세우기입니다. 교육부 입장에서는 이걸 뭐 150페이지가 됐던 1,500페이지가 됐던 서류를 검토해서 줄을 세워서 탈락시키고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선정된 곳은 굉장히 그 희망적인 상황을 갖지만은 탈락된 곳은 굉장히 지금 뭐 또 다른 또 희망 고문을 갖고 내년을 또 준비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히려 선정대학과 탈락대학 간의 격차가 심화되는 문제. 이것도 이제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그 외에도 지금 우리나라의 교육부를 없애는 게 지금 뭐 교육부 교육개혁의 중심이라고 할 정도로 소위 통제와 관료주의가 지금 너무 교육부에 팽배해 있거든요. 우리 대학의 핵심 미래 과제는 자율화와 특성화입니다.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특성화된 대학을 만드는 건데 지금 이런 그로컬 사업이라든지 라이 사업의 취지는 좋지만 그걸 진행하는 과정을 보면은 또 다른 형태의 규제, 또 다른 형태의 통제로 간다. 주체만 바뀌었을 뿐이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대학의 모습이 달라지겠느냐 하는 점에서는 의구심을 갖게 돼서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유진영 팀장님, 앞서 이정복 이사장님과 육동일 교수님의 라이즈 사업에 대한 신중한 평가를 들으셨는데요. 우리 충남도에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또 이런 과제들을 어떻게 해결하실 계획이신지 들어보겠습니다. 그동안 지역대학 지원은 정부 R&D나 이제 인재 양성을 위한 국가 R&D 사업에 지자체에서는 도비를 매칭해주는 그런 형태의 사업이었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면 각 지자체에서 이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게 되는데요. 충남도는 라이즈 사업을 활용해서 대학을 특성화하고 계약 학과를 확대하고 대학 교육과 기업 현장 간의 미스매칭을 해소하는데 지역과 함께 성장하도록 그렇게 대학을 지원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기본 계획 초안을 마련하였고요. 그 실행력을 담보하기 위해서 대학 산업계 혁신기관 전문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의해서 기본 계획을 고도화하는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올해 12월에 최종 계획을 확정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 주신 이제 지방 재정 주도권을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양하게 됨으로써 대학에서는 이제 시어머니만 늘어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의 말씀을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지역의 특장점을 고려하지 않은 그동안의 고등교육 정책, 일률적인 고등교육 정책보다 그 지역 현안 해결이라는 그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그 대학과 지자체가 좀 더 수평적 파트너십을 가지고 적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대학이 하다라는 방식으로는 라이즈 본연의 사업을 달성할 수가 없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이제 전문가 제도 등을 통해서 본 더 이제
고등교육 지원에 관한 전문성을 함양할 필요가 있겠고요. 대학에서는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 고민을 더 함께 해주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규제를 강화하기보다는 육동일 교수님 지적하신 바대로 자율적인 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 몇 가지 쟁점 짧게 짚고 마무리 말씀 들어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최임수 부총장님, 자, 지역대학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서 정원 구조 조정은 뭐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자, 연착륙을 위한 대학 입학 정원 조정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절대 인구가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조조정을 할 때 정량적으로 얼마만큼을 줄이느냐보다는 어떻게 줄이느냐. 줄일 때 그 대학의 특성, 그리고 지역과의 연계성, 그리고 장차 미래 인력 수요 이런 것들을 봐가면서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건양대학교는 이번에 논산 캠퍼스를 K국방산업 선도대학으로 가기 위한 그런 학사구조 조정을 할 겁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은 대학의 선택일 텐데요. 학사구조 개편을 하는 건 사실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은 심각성이 더 심해지기 전에 대학에서 현실 진단을 명확히 하고 지역과 함께, 지역의 혁신 주체와 함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곰곰하게 생각할 때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많이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육동일 교수님, 자, 교육 받을 기회뿐만 아니라 교육받은 이후에 취업해서 정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산업 기반을 구축하는 것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활용도 이 지방 균형 발전 측면에서 대학 교육과 연계된 중요한 과제로 논의되고 있는데요. 네. 자, 공공기관 우리 인재 채용 비율 맞습니다. 늘릴까요? 그게 이제 2018년에 의무 채용 비율이 도입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전체 채용할 때는 지역 인재를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2018년 도입 당시에는 한 18% 정도로 의무 비율을 정했는데 이제 차츰 뭐 20%, 27% 해서 22년도에는 30%까지 이제 그 의무 비율 정했다가 올해 35%로 올렸습니다. 근데 그동안의 성과를 보니까 뭐 다소 좀 늘어나긴 했어요. 지역 인재 의무 채용에 따라서 지역 인재들이 외부로 가지 않고 지역의 혁신 도시를 통해서 지역으로 오는 공공기관에 취업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 통계 비율은 맞췄는데 문제는 뭐냐면 6가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5명 이내는 예외로 한다든지 뭐 석사 이상을 채용할 때는 예외로 한다든지 또는 뭐 5년 근무를 할 때는 예외로 한다든지 이렇게 6가지 예외를 적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다 해당이 돼서 의무 채용 제도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 지금 현재 뭐 12.8% 정도밖에 안 됐다는 그런 평가가 있거든요. 게다가 우리 대전, 충남, 충북은 혁신도시가 된 게 2022년인데 공공기관 이전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뭐 의무 채용 비율을 적용할 기회도 못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이런 그 좋은 제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이전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 인재라는 개념의 범위를 재정립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예외 조항을 조금 확대해서 이 적용에 좀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그 제도를 개선하는 그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네. 자, 유진영 팀장님께는요, 우리 지역사회의 고등교육 예산 어떻게 확충하실 것인지 의견 여쭙겠습니다. OECD 대비하면 한국의 이 고등교육 예산 비중이 상당히 낮은데요. YG 사업이라든가 뭐 글로컬 사업을 통해서 지역의 여러 가지 교육 정책 기능이 이관되는 만큼 교육 예산 확충하실 계획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요? 예, 지자체에서도 이번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20% 의무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하게 될 테고 앞서 말씀 주신 이제 OECD 교육 지표를 보면은 이제 한국 학생 1인당 공교육비가 고등교육의 경우 하나로 1,800만 원 정도 되고요. OECD는 한 2,700만 원 정도 돼서 900만 원 정도 고등교육에 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초등
초, 중등 교육기관에 쓰이는 그 재원보다 고등교육에 쓰이는 재원이 좀 국가 재정이 덜 쓰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고등교육이 국가 경쟁력을 견인할 엔진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학력 인구 감소에 따라서 기존 초등, 중등 구조의 재정 구조를 좀 더 고등교육 쪽으로 재구조화할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네. GDP 대비해서 학부모 교육비 부담이 OECD 국가에서도 저희가 상위권인 만큼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좀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종복 이사장님께는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요. 결국은 지역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우선적인 과제로서 이 지역 대학 문제 해결하기 위한 과제가 무엇인지 짧게 마무리 말씀을 겸해서 듣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국토 면적이 뭐 상대적으로 굉장히 좁은데 거기서도 지역과 수도권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큰 모토로 가지고 지역 대학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정부에서 내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선 인구 문제 때문에 그 학생 수를 줄여야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대학 자체적으로는 절대로 못 줄입니다. 이미 갖춰진 인프라 때문에 모집 인원을 줄이면은 운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정 비율을 수도권부터 일정 비율을 10%든 15%든 줄여서 지속적으로 줄여서 2040년 수준까지 맞추는 이런 정책을 좀 강제적이더라도 시행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OECD 기준으로 보면 초등교육은 142% 수준에 우리가 오버된 예산을 쓰고 있는데 고등교육은 67% 수준에 못 미치고 있어요. 그것은 뭘 말하냐? 초등교육은 지금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시골에 있는 초, 중, 고등학교는요. 학생 수가 선생님보다 적어도 학교가 운영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한 명의 학생이라도 교육시켜야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이 비효율적으로 재정이 쓰이고 있지만 고등교육은요. 학생들이 집약적으로 모여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부 재정을 투자하면 금방 효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나 국가의 그 위상을 보면요. 이미 무상교육을 하고도 남았을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동안 11번 법안 발의를 했다가 번번이 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 이거를 하루속히 제정해서 적어도 대학에서 운영하는데 제일 어려운 문제가 인건비입니다. 근데 정부 지원 그동안 많은 지원이 있었지만 이게 전부 다 사업성으로만 쓰이도록 규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인건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그 한쪽에서는 돈을 못 써서 날리고 한쪽에서는 돈이 없어서 임금을 14년째 동결하고 있는 상황이고 무슨 동결해서 뭐 큰일 나는 건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국가적 차원에서 저출산 정책에 쓸 돈의 10분의 1만 고등교육에 써도 상당히 고등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인구 위기는 경제, 산업, 교육, 국방 등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역 대학이 인구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는 지역 대학의 소멸이 곧 청년의 소멸, 지역의 소멸, 그리고 미래의 소멸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역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지역 대학과 지방 정부, 지역 사회의 협력과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대전 MBC 시시각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